제가 평소에도 참 존경하고 삼척대학의 총장님을 계신데 50이 넘으면서 건강에 별반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제 100세까지 삽니다. 더더구나 이 삼척에 여러분들 이 참 맑은 공기에 저 바다에 120세까지 재수 없으면 살지도 모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할까? 여러분 왜 방어 체력이 왜 약해진다 그랬죠? 과학 문명에서 조금 멀어져야 됩니다. 조금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힐링 1세대시죠.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그리고 행복 주치의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인생을 20, 30년 더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셨는데요. 네. 여전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으로만 뵙고 사실 실제로는 처음 뵙는 건데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딱 80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80. 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아이고, 되게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체격도 워낙 좋으시긴 하지만 네. 자세도 바르시고 네. 목소리가 워낙에 건강하셔서 네. 혹시 박사님도 나이를 의식하실 때가 있나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그러면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뭐 평소 생각하는 아직은 뭐 중년이다, 네. 연자이다, 네. 뭐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중년으로 지내실 수 있는 비법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뭐 혹시 더 좋은 거 이렇게 막 혼자만 드시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생활인데 다만 이제 저는 아침 좀 일찍 일어나고 네. 또 그러고 술, 담배를 하질 않고 그리고 저는 뭐 평소에 운동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항상 걷고 그 다음에 계단은 뭐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고 또 내가 이 섬마을 건강마을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산에 지내는 게 전부 다 이 비탈길이니까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맑은 공기 또 이 숲속에 가면은 저도 일주일에 한 3일은 우리가 산에서 나는 지내게 되니까 그 산의 그 맑은 전기를 받으면 뭐 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쭉 생활해 오셨고 직접 몸소 실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냥 들었을 때는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지내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걷기 운동 조금 했다 뭐 이렇게만 들리거든요. 되게 그렇죠. 쉽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건강이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걸립니다. 이게 적당히 자기 몸이 알아서 합니다. 이 뇌는 이 자동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한참 먹고 나면 절로 보면 김치 생각도 나고 그렇죠. 채소 생각이 나잖아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채소 만날 먹으면 또 고기 생각이 나듯이 우리 뇌가 다 알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뭘 한다거나 탐닉을 하거나 이제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예.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거군요. 예.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얼마간 해보면 실질이 나게 됩니다. 고기 계속 먹으러 버려서 먹을 수 있는가 안 먹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뇌가 시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만 대체로 살면은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술이든 담배든 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체력이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네, 수명은 늘어났는데도 건강한 중년 또 건강한 노후를 이렇게 쭉 누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가령 한 50을 지나면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제는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세까지 살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게 정말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너무 고약해지니까 그래 조금 뭐 춥다고 뭐 히터 덥다고 에어컨 우리가 한 블락을 걷지도 않고 차를 타야 되고 한 계단도 걸어 올라가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뜨끔하네요. 타야 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과학 문명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히 쾌적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건강에는 오히려 역기능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과학 문명은 이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편히 쾌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탐닉하다 보면 영구만 건강을 망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래 우리나라도 많이 그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서 다들 뭐 스마트폰이든 되게 쉽게 편리하게 생활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이랄지 체격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오히려 같아요. 약해진 겁니다. 예. 오히려 약해진 겁니다. 네. 우리가 차를 타면 탈수록 다른이 약해지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과학 문명이 이제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이제 이래서 우리 인간을 어쩌면서 퇴화하는 게 아닌가. 요즘 우리 휴대폰만 해도 그래요. 휴대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3개 이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잘 없더라고요. 하긴 그죠. 이제 단축번호 이렇게. 그게 이제 기억 자체도 퇴화하는 거예요. 다리도 퇴화하고 네. 모든 게 자꾸 퇴화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도 퇴화하고 청력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우리는 청력이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게 예민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다 이 확성기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옛날에 우리 원시림 속에서 정글 속에서 살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퇴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우리 인간의 위기가 온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만들어야 돼요. 일부러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과학 문명에 중독이 되면 될수록 방어 체력이 약해집니다. 몸이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그 신호를 미처 듣지 못하거나 또 들어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 좀 나왔다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전부 이 뱃살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허리 둘레가 바로 건강 둘레입니다. 정말. 정성을 조금 들여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다듬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씹어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